지금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이 조정됐다라고 하면은 경매로 사봐야 그거 별거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쵸. 분들이 네. 많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매 물건 중에서도 지난해 감정한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시세가 높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경쟁자들도 없어요. 지금 시장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물건 위주로 최근 이제 부동산 재벌들이란 책을 또 내셨습니다. 경매 관련 이야기들을 자세히 풀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동산 경매가 중요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경매가 중요한 이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네. 상품을 구매할 때 싸게 살려고 어디를 그쵸. 갑니까? 온라인을 막 마트나 확인하고 또 할인점. 대형마트로 네, 가고 네, 뭐 네. 이러지. 동네 가게에는 잘 안 가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싸게 사는 방법.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평생의 꿈이자 꼭 이루어져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꼭 네. 뭐 성취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하루라도 좀 빨리 하려면은 싸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자, 이게 싸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매보다도 경매가 가장 내 집 금매보다도? 마련을 네.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부동산 상승기였던 지난해까지 이제 경매 시장도 되게 뜨거웠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상계동 재건축 아파트도 뭐 2번 이상 유찰이 되는 네, 그런 네. 상황도 좀 생겼는데 지금 좀 경매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아파트 숫자가요. 네. 아파트 숫자가 163만 9천 호. 이게 2020년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160만 호로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파트 경매 물건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서울 지역에 네. 114건입니다. 오늘 현재.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그러네요. 네. 예, 숫자가 너무 작죠. 그런데 지금 이제 2번 유찰되는 물건들이 서울 지역에 네. 몇 건이 나오고 있어요. 몇 건 정도가 생기고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조정되고 있어서 네. 경매 시장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은 굉장히 없는 거죠, 지금 그쵸. 현재. 네. 예, 경쟁률은. 네, 그래서 이제 일반화해서 경매 시장도 이제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경매는 보통 1년 전에 감정을 한 물건들이 네. 지금 1차, 2차 매각기일이 잡혀서 경매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감정한 것들이 지금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이 조정됐다라고 하면은 경매로 사봐야 그거 별거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쵸. 분들이 네. 많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매 물건 중에서도 오히려 지난해 감정한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시세가 높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경쟁자들도 없어요. 지금 시장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물건 위주로 뭐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 100여 건 중에서 어쨌든 유찰이 됐다는 건 그만큼 사람이 적다는 얘기인데 그때 잘 들어가면 진짜 블루오션으로 갈 수 그렇죠. 있는. 이제 네. 유찰이 됐다는 것은 한 사람도 그 물건에 네. 입찰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떨어졌는데 저는 굉장히 이걸 보면서 제가 94년부터 네. 99년도까지 신한은행에서 경매를 한 2,000건 정도를 담당을 경매 했었어요. 전문가시네요. 네, 2,000건을 경매에 네. 붙이고 또 배당도 받고 물건도 감정하고 뭐 이런 네. 업무를 했었는데 네네. 그때 아쉬웠던 게 그때 왜 담당을 하면서 제가 경매로 못 샀나 네네. 이런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시기가 자주 오지는 않아요. 금리가 상승하면은 이런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죠. 오히려 열리는데.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내 집 마련 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들한테는 금리 상승기 이런 시기가 경매로 우량 물건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부동산 상승기와 하락기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떤 시기가 경매를 하기 더 좋은 시기인가 이걸 좀 네.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네. 일반적으로 네. 부동산 상승기에 경매도 하는 게 일반적인 네. 생각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 네. 경쟁률이 치열해요. 그런데 오히려 금리 상승기에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시장으로. 이때가 우량 물건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경매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그 물건에 대해서 이거 경매하자라고 해서 개시 결정을 합니다. 네네.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나서는 법원에서 그 경매 물건에 대해서 감정도 하고 임차인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이 공시를 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에서 1년 뒤쯤에 매각기일이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1억에 감정한 게 지금 시세가 2억이 됐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 네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잖아요. 자, 이런 시점에는 누구나 다 경매 시장으로 그렇죠. 들어가겠죠. 관심을 갖겠죠. 네. 네. 그런데 1억에 감정한 게 지금 시장 가격으로 보니까 5천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안 사겠죠. 근데 이 1억짜리가 5천만 원으로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2억이 돼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물건을 잡아서 내 집 마련하면은 아무도 안 들어오는 시장이니까 그러네요. 네. 오히려 내 집 마련하기에 더 좋은 시장이다. 경쟁자가 없으니까. 네네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야, 오히려 하락기에 좀 경쟁이 덜하면서 좋은 물건을 좀 찾을 수 그렇죠. 있는 예. 그런 방법이 될 수 네, 있다. 그렇다면 좀 이 경매 물건 중에서도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좋은 물건을 찾는 게 제일 관건일 텐데 좀 내가 돈 되는 좀 그런 경매 물건을 찾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경매로 내 집 마련할 거냐 투자용으로 살 거냐 이게 이제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내 집 마련 측면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하면은 일단 교육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무엇보다도 네네. 초, 중, 고등학교가 주변 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 학원가가 제대로 좀 이렇게 들어서 있는 서울로 따지자면은 뭐 대치동이라든가 대치동, 네. 목동이라든가 네. 중계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실수요자들이 중산층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교육 네. 환경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환경은 다른 그 어떤 거보다도 우선시해서 집값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이렇게 물건을 보고 현장도 가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좋죠. 네. 현장을 현장 탐방을 꼭 하셔야 되고요. 현장 탐방을 통해서 주변의 전월세 시세, 매매 수요, 대기 수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물건을 좀 조심해야 된다. 최근에 보니까 뭐 가짜 임차인도 있고 뭐 그런 얘기도 좀 들었었는데 네네. 어떤 물건들이 좀 주의해야 될까요? 이제 아파트를 살 때 기준으로 하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위장한 임차인, 가짜죠. 이런 이제 가짜 임차인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항력만 갖춰놓고 전입신고만 해놓고 전입신고가 대항력인데 네네네. 전입신고만 해놓고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한 이런 임차인들은 매수인이 입찰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혹시라도 저 사람이 대항력을 주장하면은 그 보증금에 대해서 전체 다 물어줘야 되니까 매수인 부담으로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은행에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 1순위 은행에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고 네. 그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분명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제약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 자체를 안 해줘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그 집에 동생이나 친인척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우리 여기 친척이 동생이 살고 있는데 무상으로 살고 있어. 전세 보증금은 없어. 네.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분을 은행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를 쓰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은행에다가 대출 받을 때 임차인이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를 씁니다. 그래서 네. 그걸 제출하게 돼 있고요. 자, 그걸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나중에 경매에 들어갔을 때 대항력을 주장하게 되면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대항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잘 골라내야 되는데요. 네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는 법원에 가면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좀 경매가 진행됐을 때 저희 참여자가 좀 적더라도 낙찰 금액을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또 확률이 바뀌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그렇죠. 좀 낙찰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일단은 높게 쓰면은 잘 받겠죠. 네. 근데 높게 쓰면은 자본 수익이 줄어들죠. 네, 네. 그래서 그쵸. 네. 마냥 높게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시세를 비교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장 탐방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만 금액을 확인하시면 안 되고요. 네. 실제 시장에서 형성돼 있는 그 단지 아파트 가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월세 가격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가격보다 얼마나 더 싸게 살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금매 가격으로 형성돼 있는 것보다 네. 나는 10% 더 싸게 산다, 20% 더 싸게 산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서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적정 가격을 좀 파악이 돼야겠네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무작정마다 이 아파트 경매 받고 싶다고 막 무리하게 막 올려. 그렇죠. 하는 지금 손해니까. 1억 원의 매각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시장 가격은 11억이에요. 11억인데 근데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거를 안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1억이라도 사면은 1억을 내가 싸게 사는 거죠. 네네. 네. 네. 근데 1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8천만 원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1억에 사면 안 되겠죠.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됐을 때 이걸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세를 비교를 해서 시세가 내가 입찰 금액 들어가는 거에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제 그 좀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경매에 참여하려면 어떤 곳에 가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인터넷 온라인 상으로요. 네네. 경매 정보 물건을 찾는 거고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건을 찾는 게 좋고요. 네. 또 무료 사이트도 있고 유료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를 잘 확인해서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좋은 물건을 고른다라고 하면 그 온라인 상에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거의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랐다라고 하면 현장 탐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 확인해 보시고 법원에 가서 기록 열람을 하셔야 돼요. 기록 열람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가 있는지 네. 없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입찰가액을 이제 정의를 하고 그래서 해당 매각 기일 날 해당 법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주 물건은 제주지방법원으로 가야 해당 되고요. 법원 물건으로. 네, 네, 네. 서울은 이제 지방법원이 5개가 있는데 이런 지역별로 이제 경매 물건에 어느 지방법원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하면은 이제 서초동으로 가야 되고요. 남부지방법원 하면은 이제 남부지방법원으로 가야 되고요. 네.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해당 법원에 가서 보통 경매는 10시에 진행이 되고요. 10시에서부터만 1시간 정도는 오늘 경매를 어떻게 진행할 거고 어떤 물건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집행관이 설명을 해주고 11시경부터 이제 입찰표를 받아서 입찰하면 입찰표를 이제 써내는 거죠. 수기로 다 써야 되나요? 그렇죠. 예, 입찰함 기표소에 들어가서 우리 선거 투표할 때 그렇게. 기표소 있죠. 네, 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입찰 금액을 적어내면 되고요. 경매는 부부 공동 명의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법인으로도 참여할 수도 있고요. 단독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파트가 있고 또 수익형 부동산이 있고 네. 또 토지가 있는데 네. 이 유형별로 좀 투자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좀 경매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파트가 아닐까 싶은데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좀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지. 네. 아파트 투자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투자자도 뭐 나쁜 시장은 아니고요. 좋은 네. 시장이죠. 네.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매수자 우위 이런 시장이 형성돼 있을 때 네. 경매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게 보고 경매 공부를 조금 하시다 보면은 네. 눈에 이제 보입니다. 우리가 경매로 사야지 하고 오늘 결심했다라고 해서 내일 경매로 가서 살 수 있는 건 그쵸.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경매로 내가 사기 위해서는 꾸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공부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공부가 뒷받침이 되면 한 만큼 내 집 마련을 싸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로 사기에는 이게 그쵸.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공부하는 게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시설 투자비, 뭐 상가에 이런 카페를 한다거나 거기에 무슨 뭐 시설 투자를 해서 식당을 음식점을 한다든가. 네. 근데 그 상가 건물이 꼬마 빌딩이 경매에 붙여지게 되면은 그 임차인들이 그 시설비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유치권에 대한 이런 판단 기준은 뭐 법적으로 5가지 원칙이 있지만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뭐 지금 방금 얘기한 그런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거는 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유치권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고 또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상회복 조건을 썼다라고 하면은 유익비 포기하는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유치권 있는지도, 주장은 예.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전문가하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 다음에 경매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권리들이 안 붙어 있는 것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네. 들어가서 사셔도 되는데 시세 확인은 충분히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상가는 상권, 상권을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상권이 살아있는 상권, 흔들리는 상권 말고 살아있는 상권을 사야 되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하는 곳에 이제 사야 되겠죠. 관광 인프라가 증가하거나 인구가 증가하는 곳,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기업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네. 이런 곳에 토지 투자는 굉장히 미래 가치 측면에서도 좋다라고 판단이 되집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런 조건들을 좀 보고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뭐 그런 좀 복잡한 게 없으면 어쨌든 좀 접근하기 좀 쉽게 그렇죠.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